네, 코하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중에 상승했던 불량을 주말에 모조리 반납하고만 이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비트코인 또 9만 달러 무너졌고요. 주요 코인 모두 하락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된 상황인데요. 오늘도 두 기자와 함께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은주 기자 그리고 블록스트리트 최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2월 15일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부터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알아봅니다. 먼저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입니다. 네, 단기 추세선인 RSI 라인 현재 하락했다가 쭉쭉쭉쭉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한편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을 횡보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단기적으로 혼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테더 도미넌스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죠. 일단은 58.55%입니다. 지난주랑 비슷합니다. 58%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아직까지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6.1%입니다. 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 5%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6%를 넘었습니다. 6%가 넘어가면 테더 도미넌스가 6%가 넘어가면 숙명적으로 담아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또 주은 기자가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 숙명적으로 담아야 되는 구간인지 알아보겠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입니다. 네, 지난주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라고 단기적 관점의 스코어는 현재 마이너스 5.01% 여전히 단기적 관점으로도 횡보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네, 차트 내용은요,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주요 코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주 기자. 이 주말 내내 하락했던 비트코인 결국 9만 달러를 아래로 뚫었고요. 그래서 또 금리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네. 이게 또 확실하게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또 위축된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좀 가져오셨다고요? 네, 주말 사이 결국 88,000달러까지 다시 비트코인이 재차 밀렸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뭐 연말에 대한 랠리보다도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오히려 좀 더 적게 만들 수 있게 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딴타는 없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네. 일단 BOJ의 금리 인상이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인상 가능성 0.75%포인트 나오고 있죠. 네. 30년 만에 거의 최고 수준의 금리 인상이어서 시장이 이에 대한 변동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도 지금 일본 쪽에서 0.75% 올릴 거다라는 관측이 98%로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작년이랑 그래도 다른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미 해당 부분에 대한 가격이 다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과거만큼 크지는 않지만 네. 작년에 이 엔화 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시장이 다 폭락했을 때 놀랬죠, 엄청. 네, 비트코인도 하루 만에 2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다만 이번에는 선반영이 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때처럼 뭐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체인이나 파생 쪽의 데이터를 보면은 대형 투자자들은 일단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8,900만 달러어치 3배 레버리지 숏 포지션을 한 대형 투자자가 구축했다라는 게 파생 신호적으로도 체크가 되고 있고 완전 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3배 레버리지나 네, 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네. 예측 플랫폼인 칼시에서도 연말 안으로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하회하는 것에 대한 퍼센티지도 현재 28%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막 높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 초만 하더라도 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일 잘 나간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네. 최근 하반기 들어서는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DAT 기업들 말 그대로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크게 흔들리면서 DAT 기업들의 주가도 동반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일부 주가는 60% 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황도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이 안에서 이제 핵심 리스크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업들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가치 자체가 함께 평가절하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MNAV거든요. 순자산 가치 배수를 의미하는데 현재 1에 근접하면서 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 자산 대비 기업의 가치가 더 낮은 상황까지 됐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스트래티지식 전략 기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회사에서 남는 잉여 현금 흐름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아. 회사를 담보로 빚까지 내서 코인을 산 상황인데 그 코인의 가치가 네. 본인들 회사 가치보다 높아버리는 상황이 와버리면은 이거는 뭐 그냥 해보다. 회사 자체가 네. 흔들릴 수 있는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상당한 위험 요소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차곡차곡 쌓아놓았었던 고가를 풀 수밖에 없다. 그쵸. 한마디로 코인 고가이 풀리면 시장에 기업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단순히 리테일에서 팔고 있는 것과 같은 변동성이랑은 또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청산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굉장히 같습니다. 모래성 같은 느낌이네. 그렇습니다. 후 불면 무너질 것 네, 같아요. 모래성 아. 옛날 우리 땅 따먹기 하듯이 네. 젓가락 쓰러뜨리는 자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네, 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암호화폐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한 명이죠.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꼭 코인 시장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예전엔 정부가 코인을 경계하거나 좀 애매하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 바뀌었다라는 거죠. 미국 정부가 실제로도 비트코인을 비축 전략으로 선택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또 규제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규제가 나오면 코인은 망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암스트롱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네. 이 그동안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는 규제가 오히려 없어서였다. 규제가 있으면 그만큼 빅 플레이어들, 한마디로 월가라던가 기존의 큰 손들이 더 편하게 들어와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윤곽이 명확해지는 건 시장의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세 번째가 이제 월가라던가 기존 핀테크 들이 디지털 자산과 통합을 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뭐 결제, 커스터디, ETF 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험을 넘어서 이제는 인프라 구축으로 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JP모건도 솔라나 기반으로 해서 기업 어음을 뭐 발행한다던가 네. 부탄 같은 경우도 뭐 국가의 정보를 이더리움에 올려서 관리를 한다던가 등등등 굉장히 기관과 또 국가 차원에서의 기술 채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네. 뭐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 월과 핀테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술을 채택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미국 정부의 스탠스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렸을 때 네. 내년의 코인은 걱정할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살아남을 유일한 도피처다라고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놔줬습니다.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 미국 정부가 비축을 하고 네. 그리고 규제도 명확해지고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채택이 되면 네. 가격은 계속해서 또 올 수밖에 없겠네요.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지금은 희망 고문인 네.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가기 위해서는 네. 좀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뭔데요, 전제 뭔데? 조건이라기보다는 뭐 이건 이제 PPT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네네. 이런 이유들은 사실 모두가 아는 호재입니다. 그쵸. 이미 그리고 일어난 일들이에요. 네. 심지어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고 이미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 이런 세 가지의 이유가 코인 시장의 기반을 다져주는 건 맞지만 지금의 이 10만 달러 한마디로 오래된 고래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구간이 10만이어서 네. 저희가 10만 찍으면 내려오고 찍으면 내려오고 하고 있어요. 그쵸. 이거를 뚫고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는
이 10만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무언가의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뭔데요? 이윤주의 시선. 오, 좋은데요? 저만의 네. 그냥 뇌피셜. 아유, 전문가시잖아요. 네, 첫 번째는 네. 말도 안 되는 금리 인하. 말도 안 되는 금리 인하, 좀 금리 인하를 햇쌤님이 오셔가지고 아. 햇빛처럼 우리 시장을 쫙 네. 그냥 유동성. 거기 지금 트럼프 아바타시잖아요. 그쵸. 이제 여기 인여 하나 꽂고 트럼프 대통령이 야 1% 내려 하면은 이제 1% 내린다던가. 그쵸.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지도 못한데 그렇게 되면 뭐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나네 뭐 안에 이제 많은 변수들이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단위 안에서 정말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나와 준다면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이래로 저희가 내년 한 해 동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12월에 원래 금리 인하하면 연준이 1, 2, 3으로 금리 인하 안 합니다. 과거의 데이터적으로 늘 그랬어요. 그쵸. 근데 너무 뜬금없이 1분기에 금리 인하가 한 번 나왔죠.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로 나왔죠.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떤 퍼포먼스가 있으면 그게 우리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10만 달러를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될 것 같고, 네. 그것도 만약에 안 됐어. 네. 그럼 우리가 또 뭘 기대해 볼 수 있냐면 내년 2월 안에 우리가 뭘 기다리고 있냐면 네. 올해 8월에 나왔던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401k 그 퇴직연금 네네네. 거기를 비트코인이든 비트코인으로. 암호화폐든 허용해줘라, 열어줘라. 근데 자금이 그게 엄청 많다면서요, 거기? 네, 경 단위의 자금이 움직이는 거 있습니다. 네, 8조 달러. 비트코인이 2조 달러잖아요. 그쵸. 네, 8조 달러의 자금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1%만 코인 시장에 들어와도 이게 얼마나 그쵸.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곡간이 풀리네. 지금 시장이 계속 못 가는 이유가 우리가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유동성 문제입니다. 그쵸. 근데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크게 거시적으로 뭐 금리 인하가 중단되는 부분에 대한 유동성이 부족한 것도 있고, 네. 또 위험 자산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이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AI로 갔다가 로보틱스로 갔다가 최근에 크립토에 대한 언급이 좀 잦아들고 네. AI 쪽에 자금이 많이 쏠리면서 우리 쪽까지 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유동성이 부족해서 코인이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약 경단위의 퇴직연금 시장에 풀리면.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든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은 이거는 거의 시장에서도 현물 ETF 승인급으로 호재다.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8월에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께서 멋있게 사인해 주셔서 6개월 안으로 이제 결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내년 2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안에 우리 뭐 기준금리 인하가 갑자기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퇴직명령 그 퇴직연금에 연금을. 예, 네.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때 한번 좀 강한 모멘텀과 함께 지금까지 많이 눌려 있었기 그쵸. 때문에 그때 한 번에 또 확 튀어오를 수 있는 힘이 받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윤주의 시선이었습니다. 와,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능성이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2월 달까지 진짜 열심히 좀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백날 세일러가 사고 뭐 트럼프 아들들이 맞아. 나와서 코인 좋아요, 해도 바이더딥 해도 지금 그걸로 안 가요. 이제 시장이 너무 센티먼트가 위축돼- 바뀌었잖아요. 네, 위축돼 있기 때문에 그 네. 정도로 가는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확실한 호재성 모멘텀을 기다려야 되는데 1분기에 이런 호재들이 있다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 또다시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추가 매시 암시글을 올려주기는 했습니다. 네. 이제 66만 개 넘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정말 세상에 온갖 온갖 조롱을 다 받고 있잖아요, 세일러가. 네, 진짜. 네, 그럼에도 간지러울 것 같아요. 네, 조금 네. 전 이분 정신적으로 괜찮을까 이제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은 조롱을 네. 이제 기존 월가에서 받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트코인 가격 88,000달러인데 아직도 스트래티지 입장에서는 수익 구간입니다. 아, 이들은 그래요? 워낙 저점부터 섰기 때문에 지금 평균 단가 74,000달러거든요. 네. 근데 아까 8만 달러 하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28% 있었잖아요. 네. 만약 비트코인의 가격이 스트래티지 평단까지 오잖아요. 그거 위험하죠. 엄청난 시장이 공포에 휩싸일 겁니다. 얘네가 팔 수도 있으니까. 네, 못 버티니까요. 그쵸. 그래서 스트래티지의 주가 이 평균 단가 이상에만 비트코인이 있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하방을 막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데이터적으로 또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공포의 14일이라고 해서 현지 시간으로 미국은 지금 14일이죠. 한국은 15일인데 네. 14일마다 비트코인이 평균적으로 5% 이상씩 늘 빠졌다고 합니다. 매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14일마다? 지난 매 달마다 최근 5개월 동안 네. 14일 이후에 평균 8%의 조정이 계속 나왔거든요. 와. 그렇다면 이 패턴이 또 반복이 된다.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결국 85,000달러대까지도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 가격대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최근 지난 반년 동안 네. 매달 14일, 그러니까 중순 이후로 가격 빠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동일한 패턴이 나올지는 일단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대로 재현되면은 이제 산타는 안 오시는 거예요. 산타는 네. 산타는 네, 없습니다. 아. 또 우리 준호 앵커님이 뭐 그 좀 적적한 마음을 달래주시지 않을까. 제가요? 네. 어떻게 좀 춤 잘 추시잖아요. 아, 네. 아, 요즘 유행하는 화사 네. 네. 그걸로라도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드릴 수 있다면 네, 네, 저희가 뭐라도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패턴상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이 저점에 대한 매력 구간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도 일단 내년에 뚜렷한 촉매제 없으면 약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내놓기는 했거든요. 네. 현물 거래량도 감소가 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 특히 리테일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어려울 수 있다, 내년에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월가의 시각이 있었다. 네. 그리고 플러스 이제 12월에 처리가 될 줄 알았던 크립토 법안 같은 경우도 일단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논의 자체가 1월로 2월 될 가능성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이 규제가 마련된다는 건 결국 시장의 성장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요. 그 규제를 통해서 더 올바른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호재로 봐야 되는 거고, 뭐 디파이 규제라든가 스테이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내년 1월로 일단은 미뤄졌다. 그래서 이 규제와 관련된 모멘텀 또한 일단 우리가 올해 받아볼 수는 없고 내년으로 일단 한 차례 미뤄서 기다려야 된다. 한마디로 인내의 시간이긴 하지만 인내의 시간.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좀 지켜볼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이 도래했을 때 과연 지금 이 시점 또 담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저점 매수에 대한 올바른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뭐 또 추가 저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네. 만약에 약세장이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어떤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지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 비트코인이 촉매가 참 없어서 움직임이 참 둔한데, 다만 이윤주의 시선처럼 2월에 이 퇴직연금 관련된 소식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시청자분들이 최고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2월까지 저희가 좀 더 버티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훈 기자. 네네. 네, 지난주에 이 주봉 차트에서 3+1 양봉이 나오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그런 양봉이 안 나왔죠? 네, 역시 네. 모두가 이제 바라는 시나리오면 좀 비껴가는 그런 이제 시장의 어떤 그쵸. 그런 얄팍한 그런 게 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나리오 현재 상태에서 좀 이제 우리가 좀 항상 이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주봉 시나리오 제가 가장 바랬던 그 이 3+알파 이 주봉 차트부터 이제 보여드리자면 네. 좀 사실 이제 좀 너무 이제 좀 애매하게 여기 지금 또 미리 말씀드려놨던 이 95,000달러, 94,000달러 여기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구간에서 정확히 또 이제 저항을 맞고 쭉 이제 빠지면서 이제 지난주 이제 어제 봉까지 이제 마무리가 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이번 주 봉 다시 이제 양봉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되겠고 지금 항상 또 제가 이 미리 알려드렸던 이 92,279달러 여기 빨간색 선이 또 단기적으로 이제 또 저항대로 이제 발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이번 주봉이 과연 여기를 뛰어넘을지 깔끔하게 주황색까지 뛰어넘으면 좋겠으나 지금 높은 확률로 이 92,279달러가 또 확률적으로 또 이제 저항대로 발현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테더 도미넌스도 항상 제가 유의 있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제 모두가 또 요 정도 구간 됐을 때 또 어떤 유튜브라든지 모든 이제 커뮤니티에서 다들 이제는 간다. 이제는 이런 간다. 목소리가 국내에서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해외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이런 목소리가 또 대다수적인 이제 여론을 또 차지를 했어요. 네. 혹시나 인간 지표가 모두가 이제 희망 회로를 굴리면 이 세력들은 이제 그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또 역사는 이제 반복된다고 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 6%를 좀 되게 강조했고 여전히 지금도 이 6%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뛰어넘었고 지금 이 6% 위에서는 역시나 이제 숙명적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러나 한 번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할로 도전해야 된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테더 도미넌스 4시간 봉인데 또 좀 많이 떨어졌네요. 공교롭게도 이제 빠지고 있으나 네. 요 지금 이제 요 선이 앞으로 또 이제 다시 중요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또 파란색
진하게 칠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구간이 지금 6.13% 부근인데 여기가 또 이제 단기적으로 저항대로 지금 발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타고 있죠. 그래서 네. 이번 주에 이 선을 다시금 뚫어주면서 6% 이탈해주면 베스트겠으나 확률적으로 6%에서 다시 또 저항을 맞겠죠. 그러나 이 네. 선을 6.13%를 테더 도미넌스가 뚫어주는 모습이 이 무빙이 이번 주에 나온다면 그나마 조금 다시 또 장밋빛 그림을 또 그려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선을 그대로 올라타서 상위에서 또다시 이렇게 발현이 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셔야 되냐면 이 테더 도미넌스를 제가 일봉으로 다시 이렇게 좀 축약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도 숙명이가 있네요. 네, 그래서 사실 요 숙명을 이제 숙명에서 여기로 요 정도를 옮겨줘요? 좀 올려야 돼요. 오우. 네, 왜냐면은 네. 사실 지금 여기 구간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베스트는 이제 이 하락 다이버전스를 이제 발현시켜서 빠지는 게 베스트인데 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맞아서 떨어진 것이나 여전히 지금 이 파란색 선 위에서 또 이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일봉이니까 오늘봉 여기서 정확히 위에서 마무리되고 또 내일봉 양봉 나와서 상단에 6.17을 또 위협하거나 혹은 이제 다시 또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는 어디가 될지는 또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대략 요 6.4% 언저리 구간에서 또 확률적으로 이렇게 혹은 이렇게 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테더가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캔들이 이 정도 왔을 때 여기서 또 이렇게 저항을 맞고 이게 또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일전에 주봉 시나리오도 그렇고 지금 너무 급하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 물론 제가 이 메인 시나리오는 준반등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으나 준반등. 네, 그러나 네. 지금 주봉 차트에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이 3+ 혹은 3+1 그 주봉 그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였는데 지금 여기서 정확히 저항을 맞고 빠졌기 때문에 앞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또 이 92,79달러가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밑에 지금 이렇게 또 미리 그어놓은 이런 가격대 88,860달러나 87,610달러 혹 네. 여기가 또 단기적으로 또 지지대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여기 메타 12시간 차트. 봉. 네, 12시간 봉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 주황색 선을 잘 지켜주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92,279달러에서 또 저항대가 발현한다든지 테더 도미넌스가 또다시 상향 돌파하게 되면은 네. 미리 또 이제 제가 여기 그어놓은 82,360달러 혹은 78,905달러 부근이 또 이게 유의미한 또 이제 기술적 반등하는 선으로 작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네.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또 바로 이렇게 빠지는 움직임보다는 그래도 제가 또 그어놓은 이런 이제 주황색 선을 또 잘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전 방송에서 사실 여기 이제 여기를 좀 잘 지켜주고 있으나 이탈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또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정확히 또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반등세가 그렇게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런 데서 잘 진입하셨던 분들이나 혹은 제가 미리 알려드렸던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셨던 분들을 이미 수익을 맛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당분간은 이번 주만이라도 좀 테더 도미넌스의 그런 또 상향 돌파라는 염두를 두고 네. 좀 단기적으로 좀 시장 상황을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전체 네. 코인 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제가 이 토탈 차트라고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네. 다행스러운 것은 이 토탈 차트상에서 이런 회색 박스 유의미한 구간대는 또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좀 조금 말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차트가 여기까지는 좀 넌센스지나 요 하단의 박스 구간 때까지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이렇게 위협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또 나올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주봉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으나 주봉 메인 베스트 시나리오가 좀 깨진 상황이죠. 그러면 그에 맞게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테더 도미넌스가 이 하단 파란색 선을 시원하게 뚫어버리면 베스트겠으나 이렇지 않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이렇게 숙명적인 구간을 또 위협하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좀 지금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이 다시 95,000달러 혹은 94,000 중반대를 제대로 뚫어 넘는지 혹은 거기서 또 저항 많은지를 체크하시면서 익절을 하셨다가 다시 테더 도미넌스가 이 상향을 돌파했을 때 여기서 다시 진입하시는 것이 본인의 평단가도 낮추고 오히려 정신 건강에도 이로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장이 좀 횡보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뉴스메타 이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가 사실 이 횡보장에서 매수 시점과 판의 시점을 잘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 좀 파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메타 차트 이제 살펴보면은 네. 사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바이 시그널이 나왔다가 네. 여기가 이제 정확히 그 저항을 또 맞았던 구간대거든요. 그래서 저항 맞고 쭉 빠져서 지금 이제 셀 시그널 이후로는 어떠한 지금 시그널도 애매모호해서 나오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사실 지금 구간에서도 저 같으면은 시드가 10개가 있으면은 10분할로 나눠서 하나, 두 개 정도는 한번 진입해 볼 만도 할 것 같아요. 항상 공포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네. 알파 차트상에서도 물론 이 노랭이 밑으로 캔들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바이 시그널이 났고 다시 이 접점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물론 횡보장이 보여질 것이라고 알파 차트에서도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 테더 도미넌스 잘 보시면서 이제 매수 혹은 매도 이제 타점 잘 잡아야 되겠고요. 네. 키보스코에서도 지금 예측치가 현재보다 지금 아래로 하회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간격이 이제 더 쭉 벌어지게 되는 것은 테더 도미넌스가 위로 쑥 솟을 때에 나오는 시나리오이겠고요. 네. 사실 오늘 뭔가 좀 빨리 좀 비트코인이 좀 상향 돌파해주면은 앞서 말씀드린 테더 도미넌스의 좀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확률이 더 적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비트코인이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12시간 봉에서 주황색에서 여기 상단이거든요. 여기 91,580달러 부근을 시원하게 좀 뚫어주면은 이 키보스코어도 여기 이 예측치가 다시 또 쭉 올라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흐지부지하게 되면은 한동안 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방 가격대를 좀 염두에 두시고 좀 기다렸다가 이제 진입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이더리움 살펴봐야 되는데 이더리움 그래도 3,000선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쭈 기자. 쭈 기자 이제 리플 떠나고 이더리움으로 좀 노선을 변경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더리움 지금 체크해야 되는 이슈 네.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 뭐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기관들의 움직임 그리고 또 중요한 기관들의 평가를 놓고 좀 여러분께 소식 전달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결국 기관 쪽에서는 현물 ETF 자금 순 유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300억 원 정도 원화 기준으로 자금이 유출이 됐고요. 다만 최근에 워낙 ETF 쪽에서는 유입과 유출 왔다 갔다 좀 하는 모습들이 핑퐁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시장의 심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평가 중에 하나가 LD 캐피털의 내용이었는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 잡음이 계속 있을 수는 있지만 이더리움이야말로 구조적인 변화를 기반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더리움 3,000달러잖아요. 5년 전 가격입니다. 횟수로 그렇죠. 놓고 봤을 때. 근데 저평가. 그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지금 제가 이 LD 캐피털의 네. 내용을 좀 기반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더리움이 어쨌든 POW에서 POS로 아예 그냥 이 체제 자체가 전환이 됐고요. 네. 블록체인 체제 자체가 전환이 됐고 그러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나 뎁 생태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확장성 엄청나게 발전이 됐는데 그 이후로도 보안이라던가 효율 개선을 위해서 샤딩이나 그리고 레이어 2의 확장성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후사커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서 정말 수수료라던가 속도에 대한 개선도가 거의 후발주자 블록체인 네트워크들만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은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전 가격이다. 이것만 놓고 5년 전 네. 가격으로 회귀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격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플 보유자들이 저는 더 인내심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더리움 보유자분들은 살이 나오시겠어요. 그렇죠. 와, 가격대가 계속 비슷하니까. 네, 근데 내년에 이제 정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네. 하나가 내년에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키워드가 스테이블 코인,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RWA이기 때문에 네. 이 모든 것들을 대표적으로 확장하고 지원하고 있는 이더리움은 그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 가치를 그대로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니만큼 이더리움은 뭐 기관들이 사거니 팔거니 뭐 비트마인은 주말에 또 사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누가 이기는 싸움일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지만 네. 현재 구간 그 어떤 종목들보다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이슈 살펴봤는데 시청자분 중에서 XRP를 좀 많이 들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XRP님. 네. 운주공주 리플 XRP 떠나고 이더리움 유유유. 네, 제가 네. 떠난 거는 물량을 정리하지는 않았고요. 아. 물량 다 그대로 있습니다. 좀 더 이더리움을 더 잘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저는 매수만 하지 매도는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인생에 매도란 없어요. 와, 그냥 멋있습니다. 매수만. 네. 매수만. 네. 어쨌든 매수리움이다. 매수리움.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훈 기자. 요즘 계속해서 이 60분 단위 차트의 중요성 언급해 주시고 있는데 이더리움 특히 네네네. 이 이더리움 뉴스메타의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 보면서 현재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이더리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양호합니다. 여전히 양호하고 메타 차트에서도 단기간적으로 이제 바이 사라 담아라 이런 이제 시그널 좀 나와 주었고요. 네. 자, 알파 차트 상에서도 이제 비트랑은 좀 다르게 노랭이를 좀 뛰어 넘으면서 이제 이런 바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시그널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캔들이 쭉 다시 쏟을 찌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테더나 비트 이런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역시나 토탈 차트 역시 더 복합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네. 자, 그래서 키보스코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양호해요. 이게 지금 예측치가 너무 밑에 내려서 또 벌벌벌 떠질 수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관성의 법칙. 이렇게 간격이 네. 너무나도 벌어지면 다시 또 좁혀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한번 쭉 내려왔어서 기술적으로 다시 이게 좀 좁혀지지 않을까. 좁혀진다는 건 그만큼 빠져봤자 얼마 안 빠지고 올라가는 그런 좀 힘이 좀 더 발현이 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 이제 우리 쭝케가 이제 60분봉 얘기해가지고 네. 이제 60분봉부터 이제 오늘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강조한 이더리움의 주요 가격대가 바로 첫 번째 여기 3,059달러, 아하. 두 번째 3,147달러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격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그러면서 최근에 여기를 이제 좀 이렇게 상향 돌파해주면서 또 어디를 중요하다고 했었냐면은 여기 위에 3,000 여기 보시면은 3,327과 335 여기 두 가격대를 좀 제가 뛰어넘어주고 안착해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바라면 또 여기서 정확히 또 이제 때려박고 하락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차선의 시나리오가 좀 발견했고요. 그럼에도 공교롭게도 불구하고 제가 이 검은색 두 라인이 어떤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강승혁 기자님, 우리 차장으로 승진한 여기 승혁 라인이라고 제가 승혁 리움이라고 여기 명명해 드렸죠. 그래서 그쵸. 여기서 또 정확히 보시면은 여기를 지키면서 지금 그러니까요.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차장 그래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맥점과 라인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차트는 결국 과학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침대가 과학이 아니라 웰컴 분들 침대는 과학입니다. 에이스 차트가 과학입니다. 네, 결국은. 차트가 네, 결국 그래서 과학이다. 차트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벌벌벌 떨면서 네. 섭살이 진입하지 못하셨던 분들 이런 데서 진입했으면 이미 수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이더리움 60분봉 돌아와서 지금 앞서 제가 3147달러 중요하다고 지금 정확히 실시간 여기 지금 맞닿아 있는데 네.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다시 또 저항을 맞을지 아니면 여기를 시원하게 뚫어줄지 일단은 여기 이 뚫어주는 거에 좀 더는 더 힘을 가능성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뚫어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상단에 또 여기 또 흐릿하게 제가 만들어 놓은 선이 이제 앞으로 또 중요도가 높아질 텐데 여기를 이제
여기를 이렇게 좀 횡령보하는 네. 이런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와주면서 이 3,200달러 라인 부근에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다시 유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매수세가 좀 발현돼서 힘이 축적이 되면 네. 다시금 쏠 수 있겠죠. 그렇다면 1차 저항 라인은 여기 보이시다시피 3,380달러 그 위에는 3,450달러 뭐 이렇게 위에 솔직히 저항대가 많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 구간을 이렇게 쉽사리 한 번에 뚫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이게 맞을 때마다 때려 맞으니까 이런 것들 유의하시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진입하셨던 분들은 이런 3,380이나 3,450 그리고 이 위의 가격대 3,500 라인 구간에서 이제 부분말적으로 익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현재 상태에서 현실적인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시 이제 이 키보스코어 메타 차트상에 여기 일봉으로 오랜만에 왔는데요. 사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두 개 요 크로스 라인이 이 승역 라인, 차장 라인이고요. 차장 라인. 네, 그래서 역시나 잘 지켜주고 여기 잘 있고. 지켜주고 네. 일봉상 이런 3,265달러나 3,240달러를 다시 한번 여기 잡아먹는 움직임이 나오면 네. 제가 전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더리움이 한번 이렇게 슝 쏠 수 있는 그런 움직임 나올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까지 쭉 가면 당연히 베스트겠죠. 어디 뭐 그쵸. 3,600달러. 그런데 요 중간중간에 지금 많은 저항대가 이렇게 제가 그려 놓았으니까 저항이 거세네요. 네, 이더리움. 그래서 네. 사실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이 앞서 이제 우리 쭈 기자가 네. 그 5년 전의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더리움 한때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이제 차익 실현 저항 매물대가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차트를 협소하게 보면 네. 이게 무슨 차트야, 이게 무슨 지렁이야, 방구야 하시기 거미줄처럼 많은 지렁이야, 이런 방구. 이제 그 저항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사실 모두 다 중요한 저항대지만 지금 여기 앞에 3,265달러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35를 다시 한번 이제 돌파해주고 안착해 움직임 나온다면 여기 어디 구간이 여기 뭐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쭉 쏘는 움직임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좀 높은 확률이겠고요. 그러나 반대로 또 우리가 또 이제 반대 시나리오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 지금 떨어질 수 이 있는. 차장 라인 여기 승형 라인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돼요? 못 지키면은 네. 다시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2,954달러가 또 제가 또 미리 그은 데가 있어요. 네. 2,954달러랑 2,922달러 여기 라인이 또 기술적으로 중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 지금 때려 맞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또 물론 반등을 하겠지만 이 힘보다는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한번 건드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2,900달러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유의 깊게 이렇게 한번 미리 살펴보면. 네, 그러나 네. 여기 오는 확률보다는 지금 현재 가격대로 좀 지켜주는 게 현재로서는 확률이 좀 좋아 보여요. 그러나 항상 양방의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3,147달러와 3,050달러 선 무너지면은 2,900 중반 달러대를 유의 깊게 지켜보셔라. 이게 지금 네. 말씀드릴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상방 시나리오, 하방 시나리오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주요 코인 중에서 세 번째 리플의 XRP 좀 살펴봐야겠죠. XRP 주요 공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버티다 못해 25%를 좀 팔았어요, 레버리지 상품을. 왜요? 옆에서 훈 기자가 탄식을 하는데 안 좋은 좀 이따 시나리오 한번 들어보겠고 네네네. 일단은 25%를 좀 덜었습니다. 제가 버티다 못해서. 쭈 기자, 이 XRP ETF 자금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 $2 간신히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이제 중캐가 내렸으니까 우리가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달립니다 이제. 쏘세요. 네. 실제 지표도 중캐가 내려서 그런지 네. 좀 긍정적인 지표들로 제가 오늘 다 들고 왔거든요. 준방꿀 언제 벗어나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드디어 좀 가벼워져서 몸이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XRP ETF 출시했잖아요. 지금 누적 유입이 그쵸. 10억 달러 돌파를 하면서 네. 시장에서는 뭐 10억 달러도 굉장히 단기간에 지금 가졌는데 100억 달러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 100억 달도 안 돼서 10억 달러 모았으면 이거 뭐 반년 안에 100억 달러 갈 수 있지 않냐라는 관점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만약 ETF의 네. 누적 유입량이 100억 달러를 간다. 그러면 XRP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네. 이제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XRP
10억 달러 들어왔는데 가격은 2달러 부근에 있지만 사실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격이 5.25달러입니다. 5.25달러. 지금 대비해서도 거의 뭐 2.5배 이상 그쵸. 가는 가격대인데 네. 여기에서 아예 100억 달러의 총 유입액이 찍히게 된다면 네. 리플의 개당 가격 이제 준호 앵커님 떨쳐내고 우리는 9달러까지 갈 수 있다. 9달러요? 네, 9달러까지 갈 수 아. 있다라는 현재 내용들이 좀 공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 같은 경우는 뭐 본체 사업 자체도 워낙 탄탄하긴 하지만 최근에 ETF 출시 이후로 기관들의 자금이 처음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들어오는 것만큼 아주 가속화돼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쵸. 우리 준캐처럼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빨리빨리 내려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확신에 찬 사람들끼리 모여서 갈 수 네. 있다. 제가 내려야 가는 거였군요, 결국.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네. 이 고래들의 차트에서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리테일들의 지속적인 매도는 있지만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매집을 해주고 있는 아, 그런 그래요? 차트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래들의 움직임 굉장히 활발하게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보통 시작이 바닥을 형성할 때 자주 나오는 지표예요. 리테일들이 떨어져 나가고 네. 고래들이 그 리테일의 물량을 그대로 흡수해서 흡수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주는 제가 리테일이군요. 리테일이시죠. 네.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불안해서 물량을 줄여갈 때 네. 큰 손들은 조용히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구조인데 XRP 같은 경우도 현물 테이커 누적 거래량 그리고 델타, CBD 지표 모든 온체인들이 지금 아주 굳건하다. 라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지금 팔기보다는 사겠다라는 쪽에 이 테이커에 대한 비중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쵸. 근데 이 신호 하나로 뭐 우리가 무조건 반등이다라고 뭐 확신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흐름 자체는 가격이 약하지만 수급이 바뀌고 있고 그 바뀌는 수급은 매수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좀 우리 준호 앵커님의 마음을 달래줄 만한 달래줄 또 만한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하방 시나리오인가요? 네, 같이 좀 전해드리도록 아, 근데 할 저 텐데요. 75% 들고 있어요, 아직. 아직 들고 있어요? 네. 또 더 파세요. 우리 더 빨리 가게. 제 겁쟁이라 그거는 제 배 아플까 봐. 배 가면. 아플까 봐. 네. 네, 알겠습니다. 들고 있는데. 네. 이 준호 앵커님을 비롯해서 뭐 저도 포함되고요. 이게 XRP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사람들이다라고 또 폭언을 날린 전문가가 있습니다. 너무하네. 누구예요? 무지하다고. 무지하다고. 네. 저 포함. 네. 누구예요? 피터 브렌트 할아버지께서 늘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죠. 근데 비트코인을 그동안 까다가 이제 최근에 좀 방향을 바꾸셨나 봐요. 네. XRP를 투자하는 사람들 정말 무지하고 편향된 투자자들이다. 이분 그러니까 요즘 왜 이래서요? 늘 그러세요. 아, 제 그래요? 생각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렇군요. 관심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이분의 주장은 그겁니다. 왜 가지도 않는 가격의 자산을 붙잡고 우리는 가치가 있다 갈 거다. 너네끼리 희망회로 돌리고 희망 고문을 하냐?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쵸, 지난 지금- 몇 년 동안 우리는 이 가격대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 거야. 영차 하긴 했잖아요. 밑도 속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 했는데 예, 이제 그분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금 짚어내면서 뭐 아주 무지하고 편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이제 XRP의 또 유명한 투자자 중 한 명이 이 피터 브렌트의 의견을 리트윗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 여기에서 이제 또 한국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유명 XRP 인플루언서인 잭 레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도 리플 매수를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을 자랑하는 네. 김영훈 씨. 이분 그때 이야기 방송 알죠? 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IQ가 176. 근데 그때 우리 중캐 IQ가 제가 100. 100은 되나? 100은 세 자리는 되겠죠. 105는 설마. 되겠죠? 설마. 그쵸, 예, 그쵸. 100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네. 최근에 비트코인 풀매수한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입장을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난 XRP를 매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리플, 와. 네. 근데 이제 XRP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 인플루언서가 저기요 피터 할아버지 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지금 XRP를 매수하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무지하다라고 하냐? 아, 그럼 세계에서 제일 싸움 났네요. 똑똑한 어. 276 IQ인 사람이 무지하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반박의 글을 남기면서 오. 시장에서 또 한번 우픈 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을지 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재밌는 해프닝이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리플의 가격을 들썩였던 루머가 사실이 되면 좋겠지만 네. 바로 아마존과 리플의 이야, 협업설이었습니다. 빅테크.
네, 예전부터도 이런 썰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 네. 이 AWS와 리플이 협업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2020년도부터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존 클라우드죠. 네, 이런 이야기가 사실 그냥 나오진 않거든요. 오. 아니땐 굴뚝의 연기는 연기, 나지 그쵸. 않는다고 무언가가 이야기가 오가는 게 있을 텐데 네. 아직 확실하게 공지가 된 바는 없습니다. 아. 양측 다 묵묵부답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 빅테크랑 뭔가를 하게 되면은 재단 측 입장에서는 어떤 기술 지원을 넘어서 실제로 이 코인에 대한 사용 사례를 만드는 또 좋은 하나의 선례로 남아주기 때문에 그쵸. 단계적인 모멘텀으로 지켜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그냥 하나의 소문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여전히 가격 굉장히 조금 힘이 없는 모습이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준호 앵커님 내리셨고요. 고래들은 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제가 내렸고 아마존이 진짜 이게 협업 소식이 진짜 사실로 드러난다면 XRP 더 갈 수도 있겠네요. 이거 다시 25% 물량을 다시 사야 되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한데 훈 기자. 네네네. 이 리플 메타 차트, 알파 차트 보면서 흐름 어떻습니까? 이제 네. 뭐 이제 준반꿀 이제 항상 이제 영원한 준반꿀 그러나 이제 중캐가 사실 실현 중이었다면 네. 뭐 매도를 하는 것도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이다. 그 이유는 이제 차트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네. 뭐 메타 차트 지금 뭐 흐름 여전히 뭐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알파 차트 상에서도 지금 노랭이 밑에 있지만 지금 이게 캔들의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바닥 잘 다져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키보스코어 상에서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예측치가 너무 위로 솟아 있어가지고 이게 좀 수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렴 및 횡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차트를 보여드리자면은 이 파란색 선 밑에서는 좀 더 추가 하락 있을 수 있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여전히 파란색 선 아래에서 캔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준캐가 익절한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옳은 선택일 수 오호. 있겠다. 그러나 네. 여기서 잘 보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삼각수렴. 1.8 중반 달러에서 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익절하셨으면 다시 이런 데 오면 또 기술적으로 1차로 담으시면 돼요. 어허. 왜냐면 제가 여기서 1차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구간 이제 잘 중캐도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면서 네. 1.8 9달러 이제 48달러 51차적으로 뭐 진입하시는 것이 손익비적으로 좋겠고 1.89 그 밑에는 달러. 네.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구간 안 오면 좋겠지만 이런 구간대가 또 중요한 또 손익비 좋은 매물대가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리플은 양호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의 이슈와 차트 현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은 참고로 삼아 주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해드린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코인레이더 오늘 포착한 코인은 멘틀입니다. 12월 들어서면서 이 멘틀의 상승세 꾸준한데 주요 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요? 네, 멘틀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레이어 2, 그러니까 이더리움 레이어 2 안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EVN이 호환되는 체인인데 한마디로 수수료는 굉장히 낮고 확장 속도는 빠르게 갈 수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여서 네. 많은 이더리움 레이어 2 안에서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음. 또 이더리움을 더 많이 쓰이게 되는 확장 구조를 멘틀이 가지고 있어서 L2 안에서도 특히 올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체인이었는데 네. 자체적인 뭐 기술적인 발전에 대한 추가적인 업데이트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EVM 호환 체인들이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어서 그 안에서도 좀 대장격인 멘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멘틀 이슈를 좀 살펴봤고요. 훈 기자, 이 네네. 멘틀 기술적 관점으로 봐주실 차례인데 네네. 예전부터 멘틀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진짜 이게 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네. 사실 이제 멘틀 같은 경우는 뭐 음. 제가 이제 저희가 속한 이제 블록스트리트 매체에 네. 이제 멘틀에 대한 분석 심층 기사를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보도를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가 이제 차트 분석까지 담아낸 이제 기사인
기사이기도 한데 네. 사실 이제 기사 화면 보시면 제가 미리 또 이렇게 선을 또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 이제 또까지 상승할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제 네. 차트 분석도 이제 담아서 기사를 자주 작성하곤 했습니다. 했지. 그래서 뭐 네. 보시면은 네. 지금 차트 실시간 보면 정확히 여기까지 와. 올라왔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차트대로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앞으로 매우 중요한 이제 지지대로 작용을 할 거여서 지금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가격은 1.51달러가 되겠고요. 여전히 네. 상승의 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제가 왜 주의 깊게 보면 코인에도 이제 항상 그 유의가 깊은 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받는 섹터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AI. 그리고 그쵸. 두 번째가 RW예요. RWA. 이 멘틀이 지금 RW의 대표 주자로 지금 거진 이 회사 전체가 그 전력을 다하고 실물 있어요. 자산 토큰이 네, RWA. 그렇죠. 근데 이게 멘틀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세계 2위 거래소가 어디죠? 바이비트. 이 바이비트에 그 등을 업어가지고 아주 이 바이비트가 멘틀을 엄청 이제 그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서로 협력도 하고 그래서 이 멘틀이 지금 이 RW의 대표적인 어떤 좀 코인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네. 지금 이 좀 유동성이 말라가는 시장 속에서도 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그대로 막 빠지는 것보다는 이 좀 상승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 역시나 그래요? 이 차트는 여러분 그 주봉 차트 제가 이거를 좀 일본의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주봉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상승해 이 상단 파란색 선을 좀 지켜주는 게 좀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 여기 하단 파란색 라인이 1.2달러 초반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지켜줄 확률이 높겠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를 이제 눌림이 올 때마다 좀 이제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이제 지금 일단 제가 바라보는 주봉상 상승 그 마지노선은 1.51달러.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의 폭이 많이 남아 있고 손익비적으로도 지금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들어간다 한들 여기서 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는 여기 선을 이탈하게 되면 바로 손절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 손절가와 이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 비율 자체가 좋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흐름상 지금 멘틀의 여러 가지 뭐 호재 소식이나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섹터 RW라고 하는 섹터 자체에 좀 잘 그 흐름에 위에 타고 있기 때문에 멘틀 차트는 주봉 단위로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좀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멘틀까지 차트 분석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쭈 기자, 훈 기자가 정성껏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12월이 시작됐다는 인사를 드린 게 바로 어제 같은데 올해가 겨우 보름 남짓 남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올해 지나온 나의 투자 궤적도 복귀하듯 돌아보고 새해 투자 계획을 세워보기에 딱 좋은 시간인데 항상 코마오와 그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